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임하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임하늘입니다. 네, 오늘은 2025 달라진 MZ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가져왔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2025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MZ세대도 분주하게 새해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청년들이 한 해를 맞아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를 맞이하는 청년들의 마음가짐.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좀 한 해가 바뀐다고 엄청난 변화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게 2025년을 맞이했을지 궁금하네요. 하늘 학생은 올해 신년이 되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우선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또 들었던 생각인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좀 원론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철학이 담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약간 독특하게 말하긴 했지만요. 우리 청년 세대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음.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청년 세대가 잡식성 소비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다양성이 보편화되고 또 개성이 추구된다라는 말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을 보면 좀 사회의 흐름에 맞게 본인을 알아가고 또 그 사회에 맞춰가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을 알아가는 게 올해 청년들의 큰 목표 중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알아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 방식이 있지만 보니까 자기 계발을 계획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독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장 캘린더를 사용해서 자기 계발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독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한 방식이긴 한 것 같은데 그쵸. 네. 캘린더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 이건 어떤 겁니까? 아, 그쵸.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점이나 문구점을 가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보는 인력형 음. 달력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편적으로 아는 달력은 월별 달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장마다 좋은 글귀가 담긴 인력형 음. 달력을 넘기면서 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력에 좀 어떤 글귀가 써 있지 않을까, 뭐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보면 일상의 위로를 주는 고전 명문장이 담긴 달력도 있고요. 네. 제 친구는 명화랑 시가 같이 쓰여진 달력을 최근에 음. 구매했더라고요. 이것도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오늘은 또 어떤 문장이 내게 다가올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음. 보면 일상 속에 좀 작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나운서님이 정말 정확하게 저희 마음을 캐치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성취감도 들고 또 친구 말을 살짝 빌려보자면 오늘은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는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뭔가 배우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찌됐든 작은 습관으로 하루를 변화시키고픈 마음이 좀 비전의 유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작은 습관으로 하루를 변화시킨다.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계발 말고도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또 소개하고 싶었던 분야는 소비인데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장기 침체가 이어진다 이런 소식이 되게 많잖아요. 음. 저희 청년들도 거기에 대한 여파인지 좀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찾는 가성비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성비 소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찾는 그런 소비를 말하는 건데 이건 그쵸. 사실 과거부터 좀 꾸준히 들어오던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넘어서 소비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뜻하는 가심비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네. 이미 많이들 찾는 단어잖아요. 네.
뭐 그래도 최근에 그 기세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는 MZ 세대가 어떤 가성비를 소비하는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 하늘 학생은 최근에 그러면 어떤 가성비 소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저는 화장을 일단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미용 쪽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음.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색조 화장품을 살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에서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직접 보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뭐 마음에 들면 사니까 한 5,000원 음. 안팎으로 주고 화장품을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특히나 사실 여자들은 매일 화장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는 것만 해도 이제 꽤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가격에서. 그쵸. 맞습니다. 특히 뷰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저렴한 화장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게 더 유행을 하고 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SNS에서 가성비 화장품을 이용한 메이크업 영상 이런 게 정말 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하나 본 기억이 나는데 음. 이게 확실히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좀 자리 잡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아, 네. 저희 청년들은 올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실천하려는 추세인데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아보하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이 청정수 시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특별함이 없어도 괜찮은 좀 아주 보통의 하루, 무탈한 하루 뜻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부아가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유행할 조짐이 보이더니 이제 올해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5 아까 말했던 그 책에서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벅차다 보니까 음.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차라리 그런 소박한 일상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소소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게 올해 저희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늘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아보화를 실천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창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음. 커피랑 달달한 디저트를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또 돈과 시간도 꽤 들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카페에 가는 게 뭐 그냥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 놀다 온다 이런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뭐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음. 뭐 눈앞에 예쁜 경관도 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일주일 동안 괜찮게 살았는지를 좀 쉬어가면서 점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음. 웬만하면 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카페 가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휴식을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그쵸. 자기를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했던 내용들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인문학 명언이 쓰인 글귀를 매일 읽으면서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저렴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가는 물건을 소비하고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음. 질문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들으니까 왜 그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가고자 했는지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좀 불안에 맞서는 방식은 없나요? 물론 있죠. 저희가 어려움도 많지만 또 MZ 세대답게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실 저는 아직 막 많이 사용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하늘 학생은 많이 사용하나요? 아, 사실 저도 MZ답지 않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네. 제 친구들은 잘만 쓰는데 저는 어떤 걸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즘 MZ들은 AI를 활용해서 자존감을 좀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존감을 지켜낸다고요? 네. 굉장히 생소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말만 좀 거창하게 했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한테 위로의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에 하려고 하면 인공지능한테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네. 막상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을 해 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직접 해 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이유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 좀 해 줘." 이렇게 남겼던 어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또 심지어 원하는 어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친한 친구인 것처럼 "다정하게 해 달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위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음. 뭐 돌아오는 답변은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뭐 네. 일반적인 위로? 그런데 이게 남한테는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인공지능은 어쨌든 남겨두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음. 편하고 또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고요. 하늘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또 친구에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에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 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또 한 가지 팁을 제가 좀 드리자면 이제 위로 방식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는 말투 이런 거를 사전에 설정을 해 두면 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살짝 참고해 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 계발과 소비,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청년들이 어떻게 2025년을 맞이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한동대학교 임하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